안녕하세요. 로그 중단원 마무리 형성편까지 프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단원에서는 지수로부터 로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밑과 진수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로그의 기본 성질들을 배워보았고 밑변환 공식과 같은 중요한 공식들을 배움으로써 연산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 문제 해결까지 하면서 이 로그의 단원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문제 1, 2,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x-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일단 로그라고 하는 거에 밑과 진수에 미지수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분명 밑과 진수의 값에 따라서 x에 대입되는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 로그의 결과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면 이 문제는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특히나 밑과 진수의 조건에 관련된 그런 문제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밑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되고 또한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x의 범위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정수가 무엇이 나오는지 또 그거의 값의 합이 얼마인지 자, 이러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은 x-1입니다. 밑의 조건에 따라서 x-1은 0보다 커야 되고 x-1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음 진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인데 이 진수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해를 찾은 다음에 그 공통범위를 우리가 이 문제의 답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 맞는 정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서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고 두 번째 x에서 1을 뺀 것이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1 x-5 이것이 0보다 작은데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는 0쪽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 2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들의 사이 범위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세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모두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5 그리고 1과 2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모두 기입을 한 다음에 범위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큰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는 x표 쳐놓겠습니다. 아니면 2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서 2를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자, 빨간색 빗금 친 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2는 제외를 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으로 써본다면 1에서부터 5까지 빗금이 쳐 있는 상황인데 2를 제외시키라고 했으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의 범위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범위에서 정수만 찾아보면 3과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과 4를 더한 7,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가 두 개의 식을 만족을 시킬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ab 그리고 b-a, a와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로그의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문제는 로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a의 값과 b의 값을 각각 구할지, 아니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이끌어낼지, 이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둘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a와 b의 곱 b-a,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직접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답을 직접 끌어내는 것. 자, 그러면 ab하고 b-a를 가지고 어떻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이끌어내겠는가? 자, 이렇게 분수를 한번 취해봅시다. ab분의 b-a. 지금 같은 경우에 ab도 0이 아니고 b-a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분되어 있는 것을 찢어서 써보겠습니다. ab분의 b 마이너스 ab분의 a. 자, 여기서는 a와 b가 모두 0이 아니에요. 왜냐? 두 개를 곱했을 때 로그 3의 5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즉 분자와 분모에 b나 a를 갖다가 약분을 편하게 시켜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ab분의 b-a의 값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ab의 값은 로그 3의 5, 다음 b-a의 값은 로그 2의 5입니다. 물론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 우리 배워봤습니다. 밑이 10인 로그, 밑이 10이라는 숫자를 생략을 해서 쓰는 경우였습니다. 분자 분모에 있는 로그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10인데 10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로그 3 분의 로그 5, 다음 그것 분의 로그 2에 오니까 로그 2 분의 로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번분수 계산에서 로그 5의 값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가까이 있는 이 두 개를 곱한 로그 2가 분모로, 멀리 있는 이 두 수를 곱한 로그 3과 1을 곱한 그 값이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다면 밑이 10인 것을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3으로 변환이 되죠. 지금 빨간색 펜으로 계산한 것이 무엇이냐면 ab분의 b-a였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로그 2의 3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로그 2의 3이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긴데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모의고사 14, 15번 정도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쉬운 사전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유형은 먼저 보면 알겠지만 실생활 문제다. 로그에 대한 실생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입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보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생활 문제는 데이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읽어보면서 식에서 나오는 문자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정리해서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거리가 D이고, 자, 평균 분산거리가 나왔어요. 평균 분산거리가 알파벳으로 D라고 써있고요. 세대당 종자의 증식률이 R이라고 했으니까 종자의 증식률 이렇게 해서 이것을 R로 표현한다. 다음 나무의 10세대 동안 확산에 의한 이동거리를 L이라고 하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10세대 동안 확산에 의한 이동거리 이거를 L이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식은 다시 한번 쓸 거예요. L제곱은 100 D제곱 곱하기 로그 3의 R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식을 갖는다. 자,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거리, 종자가 퍼지는 그 거리를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 꽃씨가 꽃가루를 날려서 자신의 종자를 퍼뜨린다면 그 퍼지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 퍼졌을 때 그것들이 모두 다 씨앗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증식률,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10세대 동안 반복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확산한 이동거리를 L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대입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만약 모의고사로 출제되었다면 이 문제는 3점 정도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거리, 아까 D라고 한다고 했는데 평균 분산거리가 20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정리한 데이터에 맞게 각각 숫자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세대당 종자의 증식률, 아까 R로 표현했는데 그 값이 81이래요. 이러했을 때 나무의 10세대 동안 확산에 의한 이동거리 L의 값은 자,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모릅니다. L이라고 그냥 두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빨간색으로 우리가 숫자들을 쓴 내용들을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 L제곱은 100 곱하기 D가 20이었기 때문에 20의 제곱 곱하기 로그 3의 R값은 81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우변이 완벽하게 계산 가능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 곱하기 200의 제곱 곱하기 로그 3의 81은 무엇이었나요? 81이 무엇이죠? 3의 4제곱이죠. 그럼 진수의 거듭제곱 앞으로 튀어나온다. 로그 3의 3은 1이다. 4라는 결과를 갖게 되겠죠. 물론 우변을 다 계산해서 숫자로 써도 되겠지만 좌변이 L제곱이니까 무엇인가의 제곱수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100을 10의 제곱으로 20의 제곱 그대로 두고 4를 2의 제곱으로 둔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되겠고 결국 40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L값을 생각해 볼 겁니다. L제곱이 402의 제곱이기 때문에 L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은 0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L값이 400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곱해서 400의 제곱이 되는 그 수는 2개 있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L 플러스 400, L 마이너스 400은 0이 되어서 L값이 누굽니까? L값은 마이너스 400 또는
400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 수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이 이동거리 L의 값은 40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은 로그 중단원 마무리에 대한 형성평가를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문제가 로그에 대해서 모두를 알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꼼꼼하게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내신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그 중단원 마무리 형성평가지에 대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